밤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서울 변두리 어느 주택가 안쪽 한 남자의 이름이 다시 들려올 때 그 맑음은 불안으로 바뀌었다. 시계바늘은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고 진상아의 방에선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들렸다. 하지만 그 고요함을 깨트리듯 문이 벌컥 열리며 숨가쁘게 뛰어든 이는 다름 아닌 심순애였다. 당장 피선주부터 찾아. 순애는 방문을 닫지도 못한 채 그대로 상아에게 소리쳤다. 눈은 혈색으로 가득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숨결에서 드러나는 초조함은 단순한 일이 아님을 예고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 밤중에 갑자기 왜 선주 타령이에요? 거남이야. 그 자식 지금 진건축 안에 있어. 그리고 피수일 살아있어. 내가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진상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름, 그리고 어머니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했던 그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 피수일. 한때 심순애와 한마는, 그리고 진중배와 거남까지 얽힌 오래된 과거 속 이름. 그녀는 말없이 침을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챙긴다. 선주부터 찾을게요. 이어서 펼쳐지는 아침, 진건축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하지만 그 안의 공기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피선주는 프린트물을 정리하며 복도를 지나가다 한 남자와 어깨를 스치듯 마주친다. 떨어지는 종이들. 선주의 손가락 끝에 작은 찰과상이 생기며 붉은 피 한 방울이 뚝 종이 위로 떨어졌다. 손에 피나요? 거남. 그는 선주의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에는 익숙함과 낯설미 동시에 떠올랐다. 선주는 놀라며 손을 감싸쥐고 말한다. 괜찮아요. 종이에 긁힌 거예요. 거남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많이 닮았네. 선주는 멈춰 선채 고개를 돌린다. 누구랑요? 아, 그냥요. 예전에 봤던 아이요. 착하게 생겨서. 그 말은 무심한 듯 건넨 말이었지만 선주의 가슴 속엔 묘한 찜찜함이 파고든다. 다른 한편 진상아는 사무실 안쪽 복도에서 선주의 이름을 불러보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급히 핸드폰을 꺼내 선주에게 전화를 건다. 첫 번째 신호음, 두 번째, 그리고 너 지금 어디야? 선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내가 왜 너한테 그런 걸 보고해야 돼? 상아는 이를 악물며 말한다. 거남이랑 얽히지 마. 지금은 너한테도 나한테도 위험한 때야. 하지만 선주는 냉소적으로 웃는다. 지금까지 위험한 건 항상 나였어. 너한텐 아니었고. 통화는 그대로 끊긴다. 상아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쉰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덫이 터지는 서막임을. 늦은 저녁 진중배의 사무실. 거남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문이 닫히자마자 중배는 조용히 묻는다. 그날 말입니다. 피수일. 당신이 그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말 진실입니까? 거남은 조용히 웃는다. 죽이려 한 건 아니죠. 하지만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중배는 눈을 부릅뜬다. 당신 아직도 그놈에 대해 원한이 있는 겁니까? 거남은 고개를 저으며 대신 다른 질문을 꺼낸다. 진 대표님, 혹시 당신 자식에 대해 혹시 아직 모르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무슨 말이요? 당신의 친자식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진중배는 숨이 턱 막힌다. 그의 눈엔 놀라움과 의심이 교차하고 거남은 조용히 말을 잇는다. 그 아이 착하게 잘 컸습니다. 오히려 당신보다 더 사람다운 면이 있더군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남겨진 이 말. 그 말은 중배의 머릿속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 아이는 누구인가? 지금도 곁에 있는 누군가인가? 혹시 그게 피선주인가? 심순애의 집, 어두운 방 안. 순애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상자 안에는 오래전 진중배의 아내였던 홍설이가 남긴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 신생아 때의 사진. 손글씨로 적힌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아이, 나 대신 잘 키워주세요. 이 애는 당신의 아이일지도 몰라요. 순애는 그 메모를 찢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 선주야, 내가 이걸 알게 되면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겠지.
그리고 한마누는 그날 밤 선주의 방문 앞에서 망설인다. 그녀도 이미 알게 된 것이다. 피수일이 선주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편지의 필적 문장의 습관, 내용, 그것은 피수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 진실을 삼킨 채 문 너머로 조용히 중얼거린다. 미안하다 선주야. 그날 널 안고 울었던 것도 거짓이었나 봐. 내가 믿고 싶었던 거였어. 그 시각 피수일은 자신이 살던 낡은 여인 숙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 선주의 얼굴은 없었다. 오직 하나씩, 그리고 젊은 심순애와 함께 찍은 사진. 그때 널 맡긴 사람은 순애였어.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지만 누구도 해명해주지 않는다. 꺼남, 피수일, 진중배, 심순애. 그들 모두가 숨긴 하나의 비밀. 그리고 그 중심에는 피선주. 그녀는 누구의 딸인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향해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제111화, 진실은 드러나기 직전이다. 복수의 칼날은 누구에게 향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순수했던 그 아이는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